여러분 혹시 외상장부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동네 구멍가게마다 있었던 노트였죠.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을 적어두던 그 낡은 공책.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외상장부에 담긴 40년의 세월입니다. 2024년 11월 부산 감천동 달동네. 재개발 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한 구멍가게 할머니의 외상장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부산 감천동 언덕배기 72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가게. 명잔의 슈퍼라는 쏜글씨 간판이 40년 세월만큼이나 바래져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올해 78.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올리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붙은 철거 예정 -11월 30일이라는 빨간 딱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40년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텅 빈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낡은 진열대, 녹슨 냉장고, 금이 간 유리창.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죠.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매, 라면 하나랑 계란 10개요. 30대 남자, 이 동네에서 택배 일을 하는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곳에 들러 아침을 때우곤 했죠. 그래, 잠깐만. 영자 할머니가 물건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게 이번 달 말이면 문 닫는다. 예? 진짜요? 그럼 할매는 어디 가세요? 아들 집으로 가야지. 서울이야. 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아니 할매. 돈 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그냥 받아. 네가 언제부터 여기 다녔는데?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전 이혼하고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가장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으니까요. 할매. 감사했어요. 진짜로. 민수가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자 두꺼운 공책 여러 권이 나왔죠. 외상장부. 1984년부터 2024년까지 40년의 기록. 첫 장을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4년 3월 5일. 박철수 골목 안쪽 집. 라면 10개, 쌀 5kg. 합계 15,000원. 마이너스 애들 밥 먹여야 하는데 공사판에서 일당을 못 받았다고. 밥은 먹여야지. 영자 할머니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필체였죠. 장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1987년 8월 12일. 최순례 계단 밑집. 분유 2통, 기저귀 1팩. 합계 22,000원. 마이너스에 아빠가 사고로 입원했다고. 젖도 안 나온다며 울더라. 아기가 굶으면 안 되지. 1992년 5월 3일. 정민호 언덕 위 판잣집. 소주 3병, 안주거리. 합계 8,000원. 마이너스 대학 떨어졌다고 술 먹으러 왔네.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했어. 믿는다. 1998년 11월 25일. 이영희 옆집. 김치, 된장, 쌀 10kg. 합계 45,000원. 마이너스 IMF로 남편 회사 망했다고. 애셋 키우는데 당장 먹을 게 없다며. 이럴 때 이웃이 도와야지. 페이지마다 사람들의 사연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금액 옆에 메모들이었죠. 갚은 마이너스 하지만 또 어려워지면 언제든 오라고 했어. 못 갚은 마이너스 괜찮아. 그 집 애들 잘 크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조금씩 갚는 중 마이너스 억지로 갚으려고 해서 그냥 됐다고 했는데 계속 가져와. 영자 할머니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날 오후 택배기사 민수는 일을 하다가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퇴근길 민수는 다시 영자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엔 할머니가 앉아 멍하니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매, 저예요. 민수야. 왜 또 왔어? 할매,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래라. 뭐. 민수는 가게 앞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 풍경도 몇 장 담았죠. 카운터, 진열대, 그리고 우연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외상장부까지. 집에 돌아온 민수는 사진들을 보다가 외상장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거기 적힌 메모들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민수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시글. 제목 40년간 동네를 지켜온 할머니의 슈퍼가 사라집니다. 부산 감천동 영잔의 슈퍼. 이번 달 말이면 재개발로 문을 닫습니다. 할머니가 40년간 써온 외상장부를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엔 돈을 못 받은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상 준 사람들의 사연, 그들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애 아빠가 사고로 입원. 아기가 굶으면 안 되지. IMF로 회사 망함. 이럴 때 이웃이 도와야지. 대학 떨어져서 술 먹으러 옴.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믿는다. 할머니는 돈을 받으려고 장부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장부에 적힌 못 받은 돈만 해도 2,400만 원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베푸시고도 단칸 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이제 이 가게가 사라지면 할머니의 40년 인생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혹시 예전에 이 가게에서 외상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인사라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감천동 72계단 위. 영잔의 슈퍼. 11월 30일까지 영업합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민수의 친구들이 공유했고 그 다음엔 부산 지역 커뮤니티로 퍼졌죠. 그리고 이틀 만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시죠? 눈물 나네요. 2,400만 원. 40년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어릴 때 동네 슈퍼 아저씨가 외상 많이 줬는데 이제 그분도 안 계세요. 꼭 찾아뵙고 싶네요. 재개발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인정이 먼저인데. 그리고 놀라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할머니 김영자 할머니 맞나요? 30년 전에 거기 살았는데. 제가 그 동네 출신인데 영잔의 슈퍼 맞네요. 할머니 아직도 그 가게 하시는구나. 저 1992년에 거기서 외상진 정민호입니다.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평소처럼 가게를 연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맨 앞에 선 40대 남자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박준혁이요. 기억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준혁이? 혹시 골목 안쪽 박철수 씨 아들? 네, 맞아요. 기억해 주시네요. 준혁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1989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저랑 동생 데리고 할머니 가게에 왔을 때 할머니가 쌀 한 포대랑 라면 박스를 주셨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다. 그때 내 엄마가 울면서 왔었지. 엄마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됐다고 하셨대요. 그 대신 준혁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35년 늦었지만 그때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봉투 안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건 이미 다 잊은 일이고.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대기업 과장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할머니가 저희 가족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배고프지 않았으니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준혁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50대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최순례예요. 순례? 어머, 순례 맞구나. 1987년에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한 달 동안 입원했을 때 할머니가 분유랑 기저귀 외상으로 주셨잖아요. 그때 제 아기가 겨우 100일이었어요. 순례가 옆에 서 있던 30대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애가 그때 그 아기예요. 지금 의사예요, 할머니. 젊은 의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례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7년 늦었어요, 할머니. 받아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10만 원, 누군가는 100만 원, 누군가는 그저 몇만 원이라도. 할머니, 1992년에 제가 대학 떨어지고 술 먹으러 갔을 때 기억나세요? 5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민호였죠. 민호? 민호 맞지? 네. 그때 할머니가 장부에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했어. 믿는다고 써주셨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저를 믿을 수 있었어요. 재수해서 대학 들어갔고 고시 공부해서 변호사 됐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호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할머니 32년치 이자 포함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 다들 이렇게 잘 컸구나. 그날 하루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가 한때 이 가게에서 외상을 진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는 부산에서, 어떤 이는 서울에서, 어떤 이는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장부 좀 다시 봐도 될까요? 혹시 연락 가능한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라. 어차피 버릴 건데. 민수와 함께 온 동네 주민들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첫 번째 장부 1984년 1994년 782명. 두 번째 장부 1995년 2004년 1124명. 세 번째 장부 2005년 2014년 641명. 네 번째 장부 2015년 2024년 300명. 총 2847명. 40년 동안 2847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다 기록해뒀죠. 변호사 민호가 장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외상 장부가 아니에요. 이건 40년 감천동 역사예요. 여기 사람들 삶이 다 담겨 있어요. 그는 장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1997년 IMF 때 실직한 사람이 347명. 할머니가 그들에게 준 외상 총액만 1240만 원. 2008년 금융위기 때 외상받은 사람 129명, 총액 580만 원. 2020년 코로나 때 외상받은 사람 87명, 총액 320만 원. 그리고 매번 메모가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애들은 잘 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더 나아질 거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보물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던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웃이 이웃을 돕던 시절, 사람이 사람을 믿던 시절의 기록이에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 장부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봐요. 제가 SNS에 올릴게요. 혹시라도 기억하는 분들 계시면 연락 달라고.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날 밤 준혁은 장부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게시글 2. 제목 40년 외상장부에 담긴 2847명의 이야기. 영자 내 슈퍼 외상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년간 2847명이 이곳에서 외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받지 못한 돈 총 2430만 원.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장부에 적힌 메모들입니다. 1989년 3월 김철수. 공장 해고됨. 애셋 키우는데 막막하다고. 쌀 20kg, 라면 30개 외상. 마이너스 괜찮아. 나도 옛날엔 어려웠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1997년 12월 이영희. IMF로 남편 회사 망함. 애들 급식비도 없다고 울더라. 통장에서 10만 원 빼서 건넸음. 장부엔 안 적었음. 마이너스 이건 외상이 아니라 선물이야. 갚지 않아도 돼. 2003년 6월 박정숙.
남편 교통사고로 혼자 됨. 중학생 아들 둘 키우기 힘들다고. 매일 저녁 반찬 주기 시작함. 마이너스 애들 밥은 굶기면 안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2015년 4월 최민수.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이사 옴. 직장 구할 때까지 외상으로 버팀. 마이너스 힘들어도 아빠 노릇은 포기하지 마라. 넌 좋은 아빠야. 할머니는 받을 돈을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장부를 썼습니다. 혹시 이 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뵙고 싶은 분들, 11월 30일까지 영자네 슈퍼로 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게시글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고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하지만 더 의미 있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로 수백 개의 증언이 달렸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1995년에 감천동 살았거든요.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8년에 실직하셔서 그 동네 살았어요. 아버지가 항상 동네 슈퍼할머니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저 1987년생인데 제 돌잔치 때 할머니가 금반지 선물해 주셨다고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가족 모두 찾아뵙고 싶습니다. 철거 당일. 영자네 슈퍼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만나러 모여들었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여기 외상을 진 적이 있대요.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 이름은 강석호예요. 1996년에 여기 살았대요. 영자 할머니가 장부를 뒤적이더니 찾아냈습니다. 맞다. 석호 맞네. 그때 내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네,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었을 거라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있었어요. 청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꼭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28년치 외상값이랑 감사 편지예요.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자 누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최장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누님,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1996년 그때 누님께 외상 진 걸 갚지 못한 거예요.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일을 못했고 아내는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먹을 것도 없었죠. 그때 누님이 말씀하셨죠.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돼.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 제 아들은 28살이 됐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누님 덕분입니다. 봉투 안에 100만 원 넣었습니다. 28년 전 외상값은 12만 원이었지만 누님이 저희 가족에게 해주신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요. 제 아들에게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려울 때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생에 꼭 은혜 갚겠습니다. 마이너스 강석호 올림.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내 아버지가 그렇게 기억해줬다는 게 고마워서. 그때 70대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영자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죠. 어머, 철수? 철수 맞지? 그래. 나야. 박철수. 1984년 장부 첫 장에 이름이 적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집에 살던 박철수. 40년 만이네. 어떻게 나를 찾았어? 인터넷에 소문 났더라고. 우리 아들이 알려줬어.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왔지. 철수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 애들 진짜 굶었어요.
남편은 공사판에서 다쳐서 일 못하고 저는 애 셋 키우느라 나갈 수도 없었고 그때 일은 다 잊었어. 너희들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철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자야, 이거 받아줘. 40년치 이자까지 다 계산했어. 아니야, 이건. 제발 받아줘. 우리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 이제라도 갚게 해줘. 영자 할머니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3시. 한 중년 여성이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휠체어엔 80대 노인이 앉아 있었죠. 할머니,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휠체어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씨. 접니다. 기억하세요? 영자 할머니가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순자? 순자 맞아? 네. 접니다. 순자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 둘을 데리고 도망쳐 온 여자였죠. 장부를 뒤적이자 순자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외상을 받았더군요.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순자의 딸이 대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말도 잘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세요. 그런데 SNS에서 할머니 소식 듣고 꼭 가야 한다고 우기셨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영자네 슈퍼할머니라고. 그 어려운 시절 엄마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분이라고. 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 남매가 모은 돈이에요. 30년 전 외상값이에요. 부디 받아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그때 너 혼자 애들 키우면서 버틴 거 내가 다 알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외상을 진 당사자가, 어떤 이는 그 자녀가, 어떤 이는 손자 손녀가 대신 왔죠. 모두가 한 가지씩은 할머니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그의 뒤로 카메라를 든 방송국 스태프들이 따라왔죠. 김영자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산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이 동네 출신입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바로 저 골목에 살았어요. 네가? 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일가족이 이 달동네로 왔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시장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밥을 못 먹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울었다. 그런데 저녁에 영자네 슈퍼할머니가 라면이랑 빵을 가져다 주셨다. 할머니가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똑똑한 아이야. 나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할머니께 보답할 거다. 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그때 그 꼬마? 네, 할머니. 저예요. 김민수예요. 시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제게 해주신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너는 똑똑한 아이야.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고시 공부해서 공무원 됐고 지금은 이렇게 시장까지 됐어요. 시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부산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영자네 슈퍼를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계획을 수정해서 이 자리에 영자네 슈퍼 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40년 외상장부, 이 가게의 모든 물건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존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이웃이 이웃을 도우며 살던 시절, 사람이 사람을 믿던 시절의 이야기를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부산시에서 영자 외상장부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이에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죠.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엔 영자 할머니와 몇몇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카운터 위엔 그날 하루 동안 받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니 8,200만 원이었죠. 변호사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이 돈으로 장학금 만들자. 영자네 슈퍼 장학금. 이 동네 애들한테 주는 거야.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는 애들한테. 할머니, 40년 동안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의 사랑, 신뢰, 감사.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재단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영자 장학재단 어때요? 좋지. 그렇게 하자. 2025년 11월 30일. 영자내 슈퍼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재개발은 완료됐지만 영자내 슈퍼 자리만은 그대로 보존됐죠. 아니, 보존을 넘어서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층은 슈퍼를 그대로 재현해뒀습니다. 낡은 진열대, 녹슨 냉장고, 금이 간 유리창까지. 40년의 시간이 그대로 보존된 공간이었죠. 2층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외상장부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엔 2,8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엔 그들의 사연이 짧게 적혀 있었죠. 박철수 -1984년 공사판 부상. 3자녀 아버지. 현재 서울에서 건설회사 운영 중. 최술래 -1987년 남편 교통사고. 신생아 양육. 현재 아들은 의사. 정민호 -1992년 대학 불합격. 재수 성공.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 김민수 -1985년 극심한 가난. 장학금으로 대학 진학. 현재 부산시장. 3층은 나눔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었죠. 개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외상장부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영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9의 나이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가게 하나 운영한 평범한 아줌마였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자.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외상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사람들 모두 제 가족이었어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운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받아봤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9년 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막막했어요.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가게 열 수 있게 돈도 모아주고 처음엔 손님도 일부러 많이 와주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갚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 외상장부의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가 장부를 폈습니다. 이 장부는 빈 문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록이에요.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온 40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념관이 열리면서 제 이야기는 끝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이야기요. 할머니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할머니는 왜 받을 돈을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40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이 있었으면 할머니 인생이 훨씬 편했을 텐데요. 영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 있는 게 중요하지. 의미요? 그래. 나는 돈 많이 못 벌었어.
큰 집에 살지도 못했고 좋은 차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행복했어.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의미 있었거든. 할머니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40년 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들 잘 살고 계시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시장도 됐어요. 그걸 보는 게 나한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거예요.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2층 전시관에 특별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방명록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외상을 진 이영희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제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지금 큰애는 교사, 둘째는 간호사가 됐어요.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외상장부의 이름은 없지만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 1997년에 IMF로 아버지가 실직하셨을 때 할머니가 매일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항상 들려줍니다. 방명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념관 앞 광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죠. 영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죠. 택배 기사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할머니가 부럽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시고. 민수야,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거야.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손 내밀어봐. 그럼 너도 행복해질 거야. 그때 부산시장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영자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이웃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할머니예요.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제1회 영자상 마이너스 김영자. 40년간 2,847명에게 손을 내밀어 이웃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 분. 영자 할머니는 상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근데 나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할머니. 시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26년 봄. 영자 내 슈퍼기념관은 부산의 명소가 됐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고 특히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 인기가 많았죠. 영자장학재단은 첫 해에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외상장부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했고 일반 시민들도 기부에 동참했죠. 변호사 민호는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준혁은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매년 장학생 선발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죠. 여러분, 이 장학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민호가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빚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배 기사 민수는 계속 감천동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기념관을 찾아 자원봉사를 했죠. 관람객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그의 새로운 일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영자 외상장부 기금으로 매년 1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아이들 교육을 도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념관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신뢰와 사랑이다. 2027년 11월 30일 영자내 슈퍼기념관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든이 된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관을 찾아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질문 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물어봐. 할머니는 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착한 일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 보면 위로해주고, 배고픈 사람 보면 밥 먹여주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일 아니겠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너도 행복할 거야.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영자 할머니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감천동은 많이 변해 있었죠. 낡은 판잣집은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넓은 도로가 됐고 가파른 계단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저녁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기념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전통이 된 영자네 저녁 모임이었죠. 누군가는 김치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할매, 오늘 우리 애가 장학금 받았어요. 오메, 축하해. 할매 덕분이에요. 우리 애가 할매 이야기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거든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온 세상이었으니까요. 서로 돕고 서로 믿고 함께 웃는 세상.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40년 외상장부에 담긴 2847명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빚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힘들었던 하루,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고개 숙였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밤을 버티게 해준 작은 손길들이 한 줄 한 줄 적혀있던 삶의 연대기였습니다. 외상장부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장부의 금액보다 사연을 먼저 적었습니다. 얼마를 빌려갔는지보다 왜 필요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에는 미납이라는 말이 거의 없고 대신 이런 문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애들은 잘 크고 있으니 됐다. 돈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문장들입니다. 철거 직전 달동네 슈퍼에서 발견된 외상장부는 그 세상이 한때 분명히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장부를 남기고 있나요?